이번 시간은 점유권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권은요, 물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럼 물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물권이라고 하는요, 성립 과정에서 외부에 공시가 되되 외부에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유라는 그 사실 자체로 외부에 그 권리를 공시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상 물권 중에서 점유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점유권하고 본권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외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유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라는 게 도둑질을 해서 가지고 있던, 사서 가지고 있던, 일단 점유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점유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하는 개념, 물건이나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민법적으로 점유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만약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요,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점유자 또는 점유권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점유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자, 민법 조항에 따르게 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거다 믿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게 되면요, 누가 물건을 들고 있다, 또 부동산의 등기 명의이다 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전제했을 때 자기 거라고 믿고서 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유 의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을 주고 있어요. 사안을 검토해 볼까요? 자, 매도인 갑이 있습니다. 매수인 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지요, 바로 매수인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물건 결국은 내게 아니다 라는 전제가 쌓여 있겠죠. 결국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의인이라는 사람이 점유자가 된다라고 봤었고요. 따라서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 내게 아니라고 믿고 사는 점유, 타주 점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사안을 보게 되면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매매대금을 받고 나서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 명의인이 점유자라고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이때 매수인이 하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즉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 자주점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점유라는 개념과 타주점유라는 개념을 비교해 보게 되면 자주점유는 내 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자주점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남의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타주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이게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민법에서는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건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미 논의한 것처럼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원이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 자기 거라고서 믿고서 하는 점유, 소위 자주 점유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사안 검토하게 되면요, 임대인 갑이라는 사람의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인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소위 전차인 병이라는 사람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목적물을 전차인 병에게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요,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동의 있는 전대차, 요거 계약법에서 주로 논의할 쟁점인데요.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사안에 있어서요, 일단 전차인 병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라고 믿고서 점유를 하지는 않겠죠.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그에 앞서서 임차인이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직접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 점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임차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 이 물건을 지배를 하고 있지만 자기 거라고 믿고서 점유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주 점유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편 임대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설령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물건 자체가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자주점유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 가볼까요? 임대인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한편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차인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목적물을 전차인 병에게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텐데, 일단 이 사안만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전차인 병이라는 사람은 이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다만 이 전차인 병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는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임차인의 경우에도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는 사안에 있어서 자기 거라고 믿지는 않죠. 그래서 타주 점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편 임대인 갑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목적물이 계속 넘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동산이 내 것이다 라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주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권원의 존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 즉 자주점유인지 남의 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 타주점유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불분명한 사안에 있어서는 점유자, 바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산과 다르게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에 있어서 엑스토지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게 되는데요. 이 엑스토지의 등기 명의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점유자, 갑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긴즉슨 이 사람이 내가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다 라고 이렇게 굳이 입증을 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추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주 점유가 아님을 추정한 사람이 있다면, 즉 점유자 갑의 등기명인 갑의 점유가 타주점유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갑의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서 점유자 갑의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됐다, 즉 이 엑스토지 등기 명의인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등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훔쳐왔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안이 아니고요. 불분명한 상태다라고 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바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 이미 본 것처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외에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 봅니다. 임대인 갑이라는 사람과 임차인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목적물을 인도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요. 임대인도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다?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때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선의 점유라고 하는 개념은요, 임대차가 해지가 됐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신에게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점유하게 되는 것을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악의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임대차가 해지가 됐다는 것을 알면서 결국은 임대인 갑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악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긴즉슨 이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다? 자신이 그 내용을 모르고서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하는 점유로 추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 검토해 볼까요?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본 것처럼 임대차 계획이 체결됐고 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인도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차 해지하고 나서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1일 날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나중에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게 2020년 5월 31일 날, 자, 임대인이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사안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점유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의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뒤에서 보겠지만은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서 믿고 사는 점유자, 즉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목적물을 반환할 때요, 그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이익 등은 바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파트에서 출제 포인트, 아마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답을 뽑을 쟁점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선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안은 2020년 2월 1일 날 임대인 갑에 의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임차인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다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020년 5월 31일 날 임대인 갑이 승소하게 되면 임차인 의뢰 점유라고 하는 것은 2020년 2월 1일부터 바로 다 악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악의의 점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로 본다라는 개념이 이슈가 될 테고요. 틀리게 구성을 하면 판결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로 본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5월 30일 날, 자, 패소 판결이 있을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아니라 2020년 2월 1일부터, 즉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임대인 갑이 소송을 이겼다라는 전제에서 전개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소유권 관련해서 점유 취득 시와 관련한 개념인데요. 사안 검토는 이렇습니다. 자,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과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 계약,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이 2000년도 1월 1일 날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매도인 갑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넘겨주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2000년도 1월 1일 날 매매대금 지급하고요. 딱 20년이 되는 2020년 1월 1일 현재 매수인 을이 자기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가 될 테고요. 평온 공연한 점유 등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큰 쟁점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전제가 됐었는데요. 자, 문제의 핵심 이슈는 평온 공연한 점유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추정되기 때문에 매수인 을은 등기 청구권 발생과 관련해서 따로 이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를 입증한다거나 평온 공연한 점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년간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 보여야 되는데 2000년도 1월 1일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자, 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 즉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매수인이 법을 잘 몰라서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해왔다 하십시다. 그래서 2020년도 1월 1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20년간의 점유를 계속 자 매년 매월 매일 이렇게 하나하나 점유해왔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전후 양시에 이렇게 점유한 사실이 있다 해서 20년 전에 점유했고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20년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효완성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매수인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등기 청구권을 자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에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라는 사람은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전후 양시에 점유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요 사안을 이 조항을 가지고 이 사안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자,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 검토하면 이런 식이죠. 임대인 갑하고요, 임차인 을 사이에 2000년도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자,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원인은요,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를 검토할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사안 자체에서 임대차다, 즉 매매가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임차인 을의 점유는 소위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 을이 이 목적물을 이용을 하다가 10년 지난 날에 2010년 1월 1일 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상속인 병이라는 사람에게 상속이 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전제가 됐었고요.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처럼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누가 상속인 병이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2020년 1월 1일 현재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누구 임차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소위 소유의사가 아닌 점유이기 때문에 이 하자 자체도 바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20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주제와 마찬가지로 자 바로 전후 양시에 점유 사실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20년간의 점유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임차인 을의 점유라는 것이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 청구권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상속인 병이라는 사람은 자 누구 시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주장할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점유권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자, 이 점유권이라는 건요, 직접 점유권 그리고 간접 점유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안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임대인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가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 임차인이 소위 직접 점권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은요, 바로 임차인한테 점유権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때 임대인은 간접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맞죠?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전차인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차인이 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후에 동의 없는 전대차 등을 통해서 전차인이라는 사람이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걸 우리가 직접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차인한테 이렇게 점유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사람, 임차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점유권이 되게 됩니다. 또 임대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도 임차인, 또 종국적으로 전차인까지 점유하게 허락을 해준 꼴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는 개념은 직접 점유권 플러스 간접 점유권을 묶어서 부를 때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사안에 있어서 동의 없이 전대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소위 전차권이라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동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에서 전차권을 직접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가 있든 없든 간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의 점유는 직접 점유권이 될 것이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이 전차인 점유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간접 점유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점유권은 물권이라고 전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물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물권은 일정한 공시 행위를 통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라는 사실을 통해서 외부의 그 권리가 공시가 된 사안이고요. 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소위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즉,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권에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에겐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그리고 또 하나가 방해 배제 청구권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 이때 간접 점유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됐든 간접 점유자가 됐든 자신의 점유를 침탈당한 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를 침탈한 자에게 또는 침탈한 자의 포괄승계인 악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점유자의 한정하고요. 그 원인은 점유의 침탈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했어야 되고요. 그 상대방은 침탈한 자, 그 다음에 침탈한 자의 포괄승계인 또는 악의 특별승계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주제죠. 점유권이 기인한 소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자 갑이 있습니다. 자, 등기 명인이 되겠죠. 부동산이라고 전제가 되면은. 자, 그런데 을이라는 불법 등기 명인이 점유를 침탈해 가게 됩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소유권 등기를 훔쳐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안은 점유자 갑의 입장에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 갑은요, 점유를 침탈한 자 을에 대해서 그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볼까요? 점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침탈하게 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불법적으로 훔쳐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불법 등기 명의인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승계인에 대해서 이전 등기의 형식을 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점유자 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점유자 갑
갑이라는 사람은 점유를 침탈한 자, 예를 들어서 을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돼 있었는데요. 이 점유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불법 등기명인, 즉 점유를 침탈한 자의 일정한 승계인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승계인의 범주라고 하면 무제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 승계인과 악의 특별 승계 두 개로 한정하게 됩니다. 자, 포괄 승계인은요, 바로 불법 등기명인 을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즉 병이 불법 등기명인 을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포괄 유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점유자 갑은 누구한테 이 포괄 승계인 병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불법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게 불법 등기라는 걸 알면서 이 사람이 자,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악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점유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 불법 등기 명인의 악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고서 등기를 넘겨받은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불법 등기 명인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다. 즉 모른 채, 자, 이게 불법 등기라는 걸 모른 채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전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점유물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 정리하면요, 점유자, 점유를 침탈한 자 또는 점유를 침탈한 자의 포괄 승계 또는 악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한 자, 또 점유를 침탈한 자의 악의 특별 승계인 또는 점유를 침탈한 자의 포괄 승계인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됐었죠. 그런데 이미 본 것처럼요,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사안 그림을 보게 되면 점유자, 제가 이제 가방을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절도범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훔쳐가게 됩니다. 그럼 점유자는 당연히 절도범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를 하고 나서요, 1년이 경과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가방을 절도범 을이 절도를 한 다음에 자, 바로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점유자 갑은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점유자 갑이 점유하고 있던 가방이라고 하는 물건을 점유자 을에게 임치, 맡겨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맡겨뒀다라고 하면 이건 침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점유자 을에 대해서 뭐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을이 이 목적물을 자, 수증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점유자 갑이 자, 누구 수증자 증여를 받은 을로부터 증여를 받은 병에 대해서 소위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미 본 것처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침탈한 자 또는 점유를 침탈한 자의 악의 특별 승계인 또는 점유를 침탈한 자의 포괄 승계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점유자 갑의 경우에는 최소한 수증자 병에 대해서, 즉 목적물을 인도받은 수증자 병에 대해서는 어떻다? 침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요, 점유자,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 점유물 침탈이 있고 나서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점유를 침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 인도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과실수취권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사안을 검토해 볼게요. 매도인 갑하고요,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 매도인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1월 1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 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 넘겨주고 15일 있다가 대금을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만약에 매수인이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매도인은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매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소급해서 바로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에 의해서 2월 1일 날 매매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매수인은 애초에 1월 1일부터 소유권을 얻어다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전 등기하고 나서요 한 달 동안 이 건물을 사용을 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과실 수익권을 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볼 때 그런 얘기했었죠.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거. 자, 선의 점유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서 하는 점유. 자,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 수익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2월 1일 날 해제가 이루어지고 해제가 이루어져서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아예 매수인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매수인이 한 달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 수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인은 선이라고 전제했을 때는 과실 수익권을 갖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건물의 사용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등에서요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과실 수익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익이 있다면 반환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이슈는 이런 경우에요.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즉 자신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매도인하고요 매수인.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트 조치라고 그러죠. 자, 아예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매수인이 입주를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건물에 대해서 자 지금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하필 그때 정부에서 이 건물에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렸다라고 하십시다. 그럼 이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 설령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이걸 우리가 악의의 점유자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주어진 사안처럼 2월 1일 날 해제가 된 사안에 있어서도 한 달 동안 건물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데 자 만약에 악의의 점유자다, 즉 매수인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어떤 이유로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원래는 보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과실 수취권의 개념 하나 정리해 봤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 두 번째 주제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검토하면요.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과 매수인 을 사이에 1월 1일 날 X주택에 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 을은 이 X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한 사안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본 사안과 동일하게 이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월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매도인 갑이 2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논의하겠지만 해제가 있게 되면요 소급해서 언제 1월 1일로 소급해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X주택의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요 형광 등 교체 비용 10만 원을 지출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필요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편 그 와중에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래서 X주택의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끼리 맞춰가지고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붕에 물이 새는 걸 발견하고 수리비용 1,000만 원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제가 된 이 당시 2월 1일 당시에 이미 지붕 수리가 돼서 그 X주택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유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 해제가 돼서 매수인이 이 X주택에 대해서 다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돌려줘야 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이 매수인 을이 지금 논의했던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하는 것을 회복된 매도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이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선의악이 불문하고 당연히 인정인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그런 권리가 되게 될 텐데요. 관련 쟁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건물의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거 과실수익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었죠. 그래서 자, 과실수익권 한 달 동안 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 매도인 즉 회복자에 대해서 그 비용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실수익권을 갖는 대신에 형광등 교체한 비용 이 정도는 어떻다 회복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해서 첫 번째 암기하실 쟁점 선의 점유자 통상의 키워드는 뭐냐면 통상이라는 게 키워드가 돼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못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걸 하나의 쟁점으로 삼아야겠고요. 두 번째 쟁점 소위 유익비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우리 시험 문제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라고 했을 때 점유자라고 하는 거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액의 증가 현존 키워드 뭐라고요? 여기서는 현존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현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요. 바로 상환 유예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요. 누구는 매수인이자 해제를 당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상환 청구 그 중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매도인이 이 유익비를 상환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공부하게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유치권이라고 해서 그 돈 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누구한테 매수인 즉 점유자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회복자 바로 매도인이 되겠죠. 이 회복자는 법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의 유예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매도인이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매수인 점유자에게 반환하긴 할 텐데 대신 뭘 해달라. 지금 얘가 그 1,000만 원 줄 때까지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월세를 받아서 이 유익비를 상환하고 싶어도 상환할 방법이 없다. 해서 매도인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사가 지금 매수인 판사 나를 믿고 어떻게 해라 매도인에게 일단은 목적물을 상환해라 라고 목적물을 반환해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복자의 유익비 상환유예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게 되면은 이때는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이 목적물을 유익비를 아직 상환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하는 거 유예 청구라고 하는 거 유예 청구. 이 유예 청구는 뭐에 대해서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어떻다? 상환 유예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장점 정리하면요.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유는 과실수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퉁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세 번째, 유예 청구라고 하는 것 또는 법원에서 유예를 허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법원에서 상환의 유예를 허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어떻다? 상환 유예를
관계를 결정해 줄 수가 있다. 회복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법원에 대해서 필요배 상환 유예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익배 상환 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안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중에서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 목적물, 점유물이 멸실이 됐을 때 이 매수인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 논의 쟁점이 됩니다. 사안 검토하면요, 매도인 갑하고요,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되고 나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1월 1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수인이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화재가 나거나 해서 멸실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1월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해제하게 되면요, 소급해서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어떻다, 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적물을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자 넘겨주고 싶어도 이미 멸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매수인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거냐. 일단 키워드는 두 가지죠. 현존이익하고요, 손해첨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선의 자주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납하면 된다 해서 사안 검토하면 이런 식이죠.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을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 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이전 기를 넘겨받고 나서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nd 선의의 점유자다.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점유를 했다. 지금 이제 해제 자체가 2월 1일 날에 있었으니까 자, 지금 매수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람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다?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는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점유자의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근데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죠. 선의의 타주 점유자 하고요, 악의의 점유자,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을 때 선의 타주 점유자라는 사람은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사안을 이렇게 가볼까요? 1월 15일까지 대금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1월 16일 날 이 건물에 자기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돈을 자기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타주 점유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된다? 선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의 타주 점유자,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갈 거고요. 하나만 더.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이 됐을 때 악의 점유자, 이건 악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매수인 자체가요, 자신에게 이 관련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불사질러 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렇게 점유한 사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자, 결국 시험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떻다? 바로 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의 자주 점유자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 이 명제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